저는 성민우라고 합니다. 저는 그 오레곤 헬스 유니버시티 사이언스 인트레스트에서 포스닥 하면서 연구한 내용을 발표할 텐데 어, 저희 실험실에서는 그, 췌장 관련된 KTP 채널을 연구하는 실험실이었는데 저와 저 이전에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해서 그 프라이엠 스트럭처 연구하는 일을 했고요.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췌장 쪽에서 있는 포타슘 채널, 그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연구한 기능은 어떻게 메커니즘이 알려져 있는지 알려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메인으로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그 심혈관 쪽에는 포타슘 채널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판크레아틱 KTP가 어떻게 다른지 연구를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같이 따로 발표하면서 같이 그 전체적으로 KTP 채널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특히 이제 크라이오엠을 이용해서 어떻게 연구가 진행됐고 뭐가 밝혀졌는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발표 타이틀은 Structural Dynamics of KTP Channel 크라이옴에 의해서 밝혀진 다이내믹스를 주로 발표할 텐데요. 우선 그 전체 KTP 채널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포타슘이 직접적으로 통과하는 채널이고요. 이 ATP에 매우 센시티브하게 반응하는 포타슘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그 체내에서 여러 가지 기관에서 비슷한 KTP 채널이 여러 군데 발현되는데 뇌에서도 많이 발현이 되고 그 심장과 근육에서도 많이 발현이 되고 그 췌장에서도 많이 발현되는데 특히 췌장에 있는 KTP 채널은 가장 오랫동안 연구가 됐고 당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병과 당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타겟 단백질에서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근데 구조가 되어 있으나 아직 기능이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은 상태고요. 다른 그 뇌에서 발현되는 거, 심장에서 발현되는 거, 그리고 근육에서 발현되는 KTP 채널들 구조가 아직 되지도 않았고 아직 그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각각의 작은 기능 차이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KTP 채널들은 여기 그 피겨에 보시는 것처럼 바이올로지컬리는 그 대사 상태에 따라서 신체가 어느 정도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충절해서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이고 어느 정도 반응을 감수할 수 있는 메타볼릭 센서 정도로 역할을 하는데요. 자세히 봐서 그 세포 수준에서 봤을 때 KATP 채널은 메타볼릭 센서로 역할을 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이 췌장에 있는 KTP 채널의 경우에는요, 여기 서머리가 되어 있는데 평상시에는 음식을 많이 먹지 않으니까 글루코스가 낮고 그러면 세포 안에서는 ATP 레벨이 매우 낮아지는 상태가 되고요. 그러면 KTP 채널은 ATP가 많이 없으면 활성화가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이 오픈되고 그럼 포타슘 아이온이 칼륨 아이온이 그 셀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러면 멤브레인 포텐셜이 더 극화돼서 그러면 그게 다음 단계에는 볼테지 게이트 칼슘 채널이 포텐셜을 인지해서 채널을 클로즈되고 그 다음에 시그널링을 보내지 않아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음식을 먹게 되고 글루코스가 높아지면 ATP가 세포 내 ATP가 올라가고 그러면 그게 다시 감지가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KTP 채널이 메타볼릭 센서 역할로 해서 ATP 레벨 올라가는 거 감지해서 막의 극이 차이가 되는 걸 디폴라라이즈 해가지고 칼슘 채널이 다시 활성화되고 칼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서 시그널링이 돼서 그 다음에 인슐린이 분비되게 돼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 이 단계를 거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게 되는데요. 다른 포타슘 아이언들도 비슷하게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근데 활성이 되고 클로즈가 되는 상태가 기작이 살짝 다를 수가 있는데 후반부에 발표의 그 심혈관계 포타슘 채널의 경우는
세포 안에 있는 그 글루코스 레벨보다는 스트레스 상태나 그 산소가 나아지거나 혹은 뭐 신체적인 활동으로 아드레날린이 올라간다거나 아데노신이 올라간다거나 하면 직접적으로 혹은 그 PK라는 단백질을 통해서 포타슘 아이들이 활성화되고 그러면은 앞에서 보셨던 거와 매우 비슷한 작용으로 칼슘 아이온이 클로즈되고 그럼 시그널이 안 가서 근육이 이완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반대로 다른 호르몬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 직접적으로 KTP로 간다기보다 히스타민, 노라드레날린 같은 신경계 물질이 오면 PKC가 곁에 그 역할을 하게 돼서 직접적으로 KTP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은 다시 멤브레인 포테시이 디폴라라이즈 되고 칼슘 채널이 오픈되고 그러면 근육이 수축되는 결과가 되고요. 평상시에는 채널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활성이 낮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장이 박동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근데 특별히 이제 자극이 오거나 하면 갑자기 심근육이 이완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혹은 이제 이 타겟 그 포타슘 채널에 뮤테이션이 생기거나 그래서 활성에 이상이 생기면 췌장에서나 심혈관에서나 이 시그널링 전체적인 시그널링에 문제가 돼서 그 당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다거나 근육 수축, 심근육 수축 이완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백질 타겟 질병에 관련된 걸로도 그리고 대사에 관련된 걸로 중요한 단백질로 알려져 있는데 연구하기가 아주 그 까다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 막 단백질이었고 이 연구는 지금 18년에 나온 걸로 되어 있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려지지 않았는데 오늘 후반에 발표될 대부분의 활성 체크는 일렉트로피지올로지라는 테크닉을 이용해서 연구를 했는데 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세포 안에 있는 막 단백질 하나를 끄집어내서 직접적으로 포타슘 아연이 얼마나 통과하고 그 일렉트로피지올로지컬이 얼마나 변경되냐 그거를 전자극을 측정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TP에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ATP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활성이 다르게 됩니다. 이 실험 상태에서 ATP를 없어주면 활성이 되고요. 그러면 하이퍼폴라라이제이션이 되는 걸로 나오고요. ATP를 넣어주면 아까 말씀드렸던 채널이 클로즈되고 그럼 디폴라라이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 따라서 칼슘 채널에 영향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ATP가 있고 없고에 다 알겠는데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너무 결과가 너무 커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더 사람들이 연구했는데 여기에 X축에 나와 있는 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KTP 채널이 얼마나 활성도를 보이냐거든요. 활성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보시는 것처럼 멤브레인 포텐션이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게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어떤 임계점에서 확 올라가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좁은 구간에서 이렇게 활성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이거는 캐스케이드 이펙트에서 작은 어떤 스트레스 임계점을 거치면 활성이 급격하게 변하고 이게 아까 셀 실험에서 보셨던 것처럼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안 되고 혹은 근육이 이완이 되고 수축이 되고 그 작은 변화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결과는 극명하게 나타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센시티브하게 채널이 조절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2006년에 처음에 이 대략적인 구조가 나오기 전까지 이 단백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근데 2000년대 초반에 알려진 거는 최소한 이 KTP 채널은 두 가지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KIR 채널이라는 부분, 가운데 있는 부분이고요. 이 KIR 채널이 직접적으로 포타슘 아연에 통과해서 이제 나갈 수 있게 하는 포어 역할을 하고요. 하나는 SUR이라는 단백질인데 KIR 채널 주변에 4개가 붙어서 이 KIR 펑션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 SUR은 ABC 트랜스포터라는 빅패밀리 중에 하나고요. 그 뉴클레오타이드 바인딩 사이트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가 다이머가 되면은 그 활성을 나타내고 이 활성은 어떤 활성인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KIR 채널을 오픈하게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TP에 매우 센시티브한데 ATP는 직접적으로 KIR 채널을 타겟해서 그 채널 클로즈 할 수도 있고요. 포스포 이너시톨 2가 직접적으로 바인딩해서 채널을 오픈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SUR 도메인도 이 조절 단백질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ATP가 타겟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마그네슘 ATP와 마그네슘 ADP가 같이 있을 때 다이머가 폼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채널을 활성화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설포닌을 유지하자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이 직접적으로 바인딩하는 프로틴입니다. 그래서 채널이 클로즈하게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는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 구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2017년에 처음으로 크라이엠 스트럭처가 나오면서 단백질이 어떻게 생겼고 이제 디테일하게 알게 됐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레졸루션이 자세히 보여주긴 충분하지 않았지만 이제 이듬해에 그 바로 레졸루션이 더 좋은 스트럭처가 나오면서 이제 라이간드 그 ATP 바인딩 사이트 그리고 설포니유리아 바인딩 사이트가 자세하게 이제 나왔고 여기 간략하게 어디에 드럭 바인드가 어떻게 됐고 레지두가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지까지 보고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중요한 부분은 이 드럭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디에 어떻게 해서 이 조절을 SUR이 어떻게 KR을 조절하고 다이머가 어떻게 오픈하고 ATP가 어떻게 채널 클로즈하게 하는지 거기까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 중요한 질문, 아직 구조가 나왔고 여러 가지 펑션이 나와 있지만 아직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질병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 몇몇 레지두들은 큰 질병에 큰 역할을 주고 ATP 센시티브에 큰 역할을 하고요. 어떤 거는 조금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결과에 따라서 질병의 심각도는 더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레지드는 조금만 영향을 주고 어떤 레지드는 크게 영향을 주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것들은 ATP 바인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멀리 있는데 그 센시티브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런지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알려져 있고요. 알려져 있지 않고요.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그림은 다 뮤테이션이 어디에 돼 있는지인데 이 빨간색 스피어 분들은 스피어는 SUR 도메인 중에 KIR 단백질과 결합하는 부분에 클러스터 모여 있는데요. 이 레지드들은 드럭이 바인딩하면 고쳐질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레지드들은 뮤테이션이 되고 같은 결과가 있는데 약을 넣어줬어도 아무런 영향이 고쳐지지 않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이유인데 라이간밴드 바인딩 사이트는 아는데 어떻게 기작하고 서로 소통하는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제 메커니즘이 가장 중요하게 질문으로 남았었는데요. 그래서 다음 연구에서 저희가 하고 싶었던 분들 다 그 부분이었어요. 뮤테이션이 어떻게 영향하는지, 그 드럭이 어떻게 메커니즘을 하는지, 그리고 다이내믹 스트럭처가 다이내믹한 걸로 보이는데 이 다이내믹한 움직임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그 부분이 첫 번째 질문이어서 저희가 한 연구는 일단 여러 가지 약을 넣어서 구조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라파글리나이드, 카본말페제파네이트, 글리베카나이드 여러 세대 1세대, 2세대에 걸친 여러 종류의 드럭을 넣어서 크라이엠을 했고 드럭 바인딩 사이트를 봤는데 이제 대부분 비슷했었습니다. 큰 차이는 없었는데 왜 결과가 다른지는 아직 몰랐었어요. 다음에 했던 거는 드럭 바인딩 사이트를 각각 드럭에 대한 드럭 바인딩 사이트는 크라이엠으로 알았는데 한 가지는 그 아까 빨간색 부분에 있던 클러스터된 뮤테이션들은 고쳐졌어요, 약으로. 근데 왜 고쳐졌는지 알아보려고 진행한 실험 중에 하나는 이게 익스프레션이 완전히 그 단백질이 발현이 되고 그 막까지 충분히 성숙이 돼서 이동이 하게 되면은 글라이코실레이션이 되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머추어 밴드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는데, 질병 관련된 뮤테이션 있는, 단백질들은 그렇게 밴드가 하나만 나오고 투 밴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특정 뮤테이션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드럭을 넣고 발현을 시켰을 때는, 여기 파란색 박스에 있는 레지드들은 조금이라도 그 위에 있는 밴드가 나타난 레지드들인데요. 보시는 것이 이거는 뭘 설명하냐면 드럭을 넣었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레지드들은 발현이 되고 그 채널이 어느 정도는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요. 반대로 어떤 레지드들, 빨간색에 있는 박스들은 드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어떤 거는 되고 왜 정도가 다르고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알게 된 거는 드럭 바인딩 사이트가 어디고, 드럭이 발현이 잘 되게끔 어셈블리가 잘 돼서 KIL과 SUR이 어셈블이 잘 돼서 발현이 잘 되고 글라이코실레이션 된 성숙된 프로틴이 발현되게 도와준다는 것까지는 확실히 저희가 밝혔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드럭 라이간드 바인딩 사이트 말고 기능의 활성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도메인들이 있는데 그 KR 채널의 N터미널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 전에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 저희 구조에서 이 맵이 SUR 프로틴의 가운데 있는 걸로 보여요. 이 빨강색 부분이 그 N터미널에 해당하는 그 크라이온 덴시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드럭과 ATP가 있는 상태에서 뚜렷하게 보이고 드럭이 없거나 ATP만 있는 상태는 약하거나 없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나중에 연구를 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N터미널이 SUR 가운데 이렇게 끼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구조적으로 자세히 봤는데 일단 이 N터미널이 드럭이랑 직접적으로 인터랙션 하고 있는 걸 봤고요. 그래서 저희 가설은 이 N터미널이 드럭이랑 인터랙션 하고, 그래서 아마도 이, KIR 부분이랑 SUR 프로틴이랑 어셈블리를 스테이블하게 해서 발현이 잘 되게 하는 걸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맞다면 저희가 진행한 실험은, 여기 그 류신2랑 그 KIL에 있는 류신2랑 SUR에 있는 근처에 있는 시스템 11, 그 1142랑 크로스 링크를 시켰습니다. 다이설파이드 분들을 인위적으로 넣어서 크로스 링크를 시켜서 그러면 만약에 크로스 링크가 되면 드럭이 없어도 드럭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내는지 그 실험을 했는데요. 일단 와일드 타입에서는 이 실험 결과가 뭘 보여주냐면 ATP가 있을 땐 채널이 클로즈 되고 디폴라이즈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결과가 그걸 전형적인 그 결과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이렇게 그 일렉트로퓨즈가 떨어지는 게 보이고 그다음에 ATP가 있는 상태에서 그 떨어진 상태로 유지된 게 보이는데 여기서 저희가 여기 크로스 링크를 없애줘 봤어요. DTT를 넣어서. 근데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와일드 타입의 전형이고 똑같은 실험을 이 크로스링크 된 거에서 실험을 진행했는데 다시 그 ATP가 있을 때는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DTT를 넣어준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그 크로스링크 된 게 떨어진 걸로 이제 조건을 여기서 이 화살표가 있는 부분에서 줬고 그 말은 뭐냐면 이 부분에서부터는 드럭이 없는 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일렉트로피지올로지 반응이 좀 올라갈 거 예상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많이 완전히 활성된 것처럼 올라간 건 아니지만 여기 크로스레이 탱커를 끊어주는 조건을 줬더니 활성이 올라가는 게 조금 보였습니다. 여러 번 실험을 했고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도까지 활성이 달라지는 걸 봤고요. 저희 가설이 어느 정도는 맞는 걸로. 완전히 왜 올라가지 않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N터미널과 SUR이 크로스링크 돼서 그 채널이 안정화되는 거는,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드럭이 어떻게 각각 뮤테이션에 영향을 주는지 어셈블리를 헬프하는 걸로 돼 있고, 그 N터미널과 SUR도 인터랙션이 드럭이 있으면 인터랙션이 잘 돼서 어셈블리가 잘 되는 걸로 밝혔습니다. 남은 하나 질문은 이 여러 큰 움직임이 보였었는데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였는데, 첫 번째, 나중에 이 데이터셋을 더 프로세스했는데 그 흥미로운 결과는 한 데이터셋에서 저번에는 보지 않았는데 이게 지난번에 발표된 결과와 같은 구조인데 맵이 좀 더 좋아진 상태로 나왔고요. 나머지 하나는 여기 사이로졸릭 도메인, KIL의 사이로졸릭 도메인이 좀 내려가 있는 컨포메이션이 이번에 찾아졌는데 어느 정도 내려갔는지 여기 표시된 바와 같고요. 조금 내려가면서 돌아가 있는 상태가 보였습니다. 나머지는 비슷한 상태로 그 엔터미널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 SUR에 들어가 있는 상태, 양쪽 다 두 컨포메이션을 다 그렇게 보였고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아까 처음에 보였던 것처럼 그 여러 가지 드럭이 있는 상태에서 조건을 줬는데 이 컨포메이션의 퍼센티지가 달랐어요. 그 드럭이랑 ATP가 있는 상태에서는 사이로졸리tom이 대부분 올라가 있는 거였고, 카본메자파인이 있는 거는 이게 드럭 어피니가 매우 낮은 약으로 알려져 있는데, 올라가 있는 것보다는 내려가 있는 그 퍼센티지가 낮고, 드럭이 아예 없고 ATP만 있거나, 드럭도 ATP도 아예 없는 A4 상태에서는 대부분이 내려가 있거나, 사이로졸리tom이 아예 내려가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부분이라 생각했고, 드럭 바인딩이 아마도 이 사이로졸리tom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영향을 줄 거로 예상을 했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큰 질문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했고요. 한 가지 여기서 패턴을 찾은 거는, 이 사이로졸릭 때문에 내려갈 때,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돌아갔는데, 많이 내려가면 많이 내려갈수록 이게 많이 돌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거는 사이로졸릭이 얼마나 내려가는지, 그리고 얼마나 돌아갈는지, 그 코릴레이션 코에피시언트를 계산했을 때는 80%, 85% 이상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돌아가는 패턴이 있는 거는 그 통계적으로는 그게 어느 정도는 확실한 걸로 보인다는 결과로 냈고요. 거기서 일단 중요한 부분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가장 큰 차이가 이 두 컨포메이션의 가장 큰 차이로 보였던 거는 라이간드 바이너스가 사이로졸 때문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지드들이 다 ATP를 포인팅하고 있거나 여기 단 리피드 바인딩 사이에 포인팅하고 있거나, 그런데 사이로졸렘이 아예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 원래 ATP로 가 있거나 그 리피드 바인딩 사이트로 가 있거나 해야 되는 레지드들이 다 흩어져 있는 상태로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설하기로는 ATP와 리피드가 이렇게 있을 때는 아마도 그 사이로졸릭 도메인이 더 올라가서 그 타이트하게 바인딩해서 서로 서브유닛끼리 타이트하게 바인딩 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이 결과는 반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저 해석을 반대로 하면 라이간드가 있을 때는 오히려 인터서브유닛이, 그러니까 사이로졸릭 도메인이 올라가고 더 인터서브유닛끼리 더 타이트하게 바인딩 할 걸로 가설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다이나믹하게 봤던 부분은, 지금은 KIR 채널, 안쪽에 있는 KIR 채널 부분을 봤는데, 하나는 더 많이 움직이는 부위는 SUR 도메인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좌우로 움직이는 부분이 보이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크라이엠 이미지를 클래스 에버리지 해가지고 이제 두 개 대표적인 거를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든 건데요. 이 부분은 얼마나 움직이는지 어떻게 영향인지 그 부분을 봤는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얼마나 움직이는지 어느 정도 측정을 했어요. 근데 20배 정도 움직이는 거 보였고, 움직이는 정도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좌우로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좌우로 움직이는 모션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적으로 어떻게 영향이 있는지 자세히 봤는데, 몇 가지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 봤어요. 제가 일단 한 거는 여기 일단 몇몇 레지드는 맵이 클리어하지 않게 양쪽으로 갈라져 있거나 뭐 너무 노이즈가 너무 높거나 그랬었는데, 제가 한 부분은 이제
앞에 보셨던 것처럼 좌우로 많이 움직이는데 이거를 데이터셋을 두 개로 투 서브셋으로 나눠서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 그 정도를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 아이간 밸류는 이 파티클 풀이 어느 정도 디스트리뷰션 분포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건데 이 그 분포 중에서 왼쪽 반, 오른쪽 반으로 나눠서 따로 서브셋을 빼서 데이터 프로세스를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부분, 그러니까 빨간색 부분, 되게 약간 다른 부분이 오른쪽으로 간 부분이 보이는데, 서머리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좌우를 살짝 움직이는 부분이 그 두 서브셋에서 보였고요. 두 가지, 레지드, 라이간드 바인딩 사이트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드럭 바인딩 사이트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알진이랑 트로피펜이랑 어느 정도 움직이는 걸로. 다른 레지드들은 보시는 것처럼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거의 그 안정하게 있는 상태인데, 그 KNDP랑 트리프펜, 라이신은, 알지닌은 꽤 많이 움직이는 걸로. SUR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는 걸로 보였어요. 이 말은, 작은 변화일 수도 있는데, 드롭 바인딩 사이트에서 어피니티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움직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ATP 바인딩 사이트인데, 여기는 조금 더 많이 움직였어요. 대부분의 레지들은 그대로인데, 지금 보시는 레지들은 ATP 바인딩 사이트 아니면 PIP2 바인딩 사이트를 보는데, 어느 정도 많이 움직이는 걸로 보였고요. 이거는 SUR이 이렇게 in, out 이렇게 움직일수록 드럭 바인딩 사이트, ATP 바인딩 사이트 둘 다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 아까 했던 것처럼 반대로 저희 가설은 이제, 이건 반대로 저희 가설을 서포팅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라이간드가 있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 드럭 바인딩 사이트나 ATP 바인딩스가 안정화되어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만약에 이게 없다면, 레졸루션이 좋지 않아서 보여줄 수는 없지만, A4 상태나 아니면 ATP만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더 수용이 더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럼 ATP 바인딩스는 더 디스트럭트 되고, 타이트하고, 이렇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SUR 다이나믹스, KIR 다이나믹스 어떻게 인터페이스에 결론적으로는 간단히 말씀드려 인터페이스에 영향을 준다고 크라이엠 데이터셋을 보여줄 수 있었고요. 다음 연구로 진행한 거는 이제 대략 10분 정도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심혈관계 이제 KTP 채널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여기 그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퀀스도 매우 비슷하고 매우 비슷한 기능하는데 드럭 센시티비티가 다르고 살짝 기능이 다르고 심혈관에서는 그 전체적으로 인액티베이트 된 상태인데 췌장에서는 액티베이트 상태고 그 어떻게 컨포메이션은 새로운 게 있는지 그 룹 다른 펑션 엔터미널 말고 다른 펑셔널한 룹은 있는지 그 부분을 초점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라이엄을 이용해서 구조적 연구를 먼저 했고요. 여기는 이제 크라이엄 스타를 어떻게 이제 서머리로 보여드리는데 그 발현량이 메멜리안 셀에서 아주 적은 양을 얻어서 그라펜 옥사이드라는 필름을 그리드에 엎어서 그다음에 이제 작은 양만으로도 성공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서 이제 대표적인 클래스 에버리지 보여주는데 이미 여기에서 벌써 그 SUR 두 분이 많이 움직인 게 이미 관측이 돼서 여러 가지 컨포메이션이 있겠구나 하고 데이터 프로세싱을 여기 서머리 된 대로 진행했고요. 네 가지 컨포메이션을 찾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프로펠러 폼 그리고 쿼텔포의 폼으로 두 그룹의 폼을 찾았고 이제 여기 발표에서는 두 개의 그나마 좋은 레졸루션 그리고 좋은 맵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폼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펑크레트 KIR 채널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봤는데 가장 큰 차이는 여기서도 아까 발표를 했었던 것처럼 사이드 레졸루션이 내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크라이엠 EM 데이터셀 살 때 처음에 여기 있는 조건이랑 같이 드럭이랑 ATP랑 똑같이 준 상태에서 크라이엠을 했는데 그래서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로 레졸루션이 좋게 하려고 그 시험을 진행했는데 여기서는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이드 레졸루션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많이 내려가 있고 돌아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내려가고 돌아가 있는 상태는 처음에 보여줬던 그 상관관계 플롯이랑 일치하게 내려가고 돌아가 있는 상태였고요.
여기서 중요했던 점은 심열 관계에서는 항상 액티비티가 낮은 상태로 있는 상태였는데 이 구조가 바로 그걸 설명하는 게 여기 있는 플랫은 뭘 보여드리냐면 그 포타슘 아연이 통과할 수 있는 그 얼마나 내려운지 폴 사이즈를 보여주는 건데요. 더 위로 올라갈수록 여기 그 트랜스 멤브레인 도메인 부분이고요. 밑에 부분은 사이토졸릭 도메인 부분의 포 사이즈를 보여주는 거고요. 포타슘 아연이 지나가려면 최소한 like 0.5, 1 앙스트롬 정도는 넘어야지 지나갈 수 있거든요. 이 사이로졸릭 도메인에서 왔다 갔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 게이트 이렇게 하나 통과의 관문 중에 하나가 진루 게이트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KR 6.1은 내려가 있어서 포타슘 아연이 여기 충분히 넓긴 하지만 더 지나가야 되는 더 길이 더 먼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에너지 배럴가 더 높아서 통과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게이트는 이미 클로즈 된 상태라서 이게 아마도 이렇게 채널이 이미 오픈되기에는 너무 먼 컨포메이션이고 사이로졸릭 도메인이 내려가 있으면 그래서 포타슘이 더 지나가기 어려운 에너지 배럴이 있는 걸 보여주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요. 한 가지 또 중요한 부분들은 작은 로컬 스트럭처 체인지가 보이는데, 여기 슬라이드 헬릭스라는 부분이랑 실 링커라는 부분이, 여기는 조금 더 헬릭스가 더 돼 있고, 여기는 헬릭스가 아니라 루브로 돼 있었고요. 이 두 부분은, ATP랑 PIP2가 바인딩하는 사이트에 둘 다 연관이 되고, 많은 영향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던 부분인데,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걸 직접적으로 또 보여줄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아까처럼 KR 부분을 이제 구조적으로 다른 걸 봤고,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SUR 도메인은 어떻게 다른지였는데, 첫 번째로는 가장 손쉽게 바로 눈에 띈 거는 SUR 도메인이 너무 심하게 많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그러면 이 빨간색 부분 가장 극하게 움직이는 그 모션을 캡처해서 겹친 건데요. 빨간색 부분, 파란색 부분 보시는 것처럼 많이 차이가 나게 보입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보면 SUR 도메인이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 가늠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걸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을 데이터 프로세싱을 많이 해서 4가지 컨포메이션 찾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는 프로펠러 폼, 커틀 폼으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맵으로 말고 최종 구조로 비교해 보시면, 보신 것처럼 SUR1이 좌우로 많이 움직이고요. 한 가지 특이점은 좌우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MBD 도메인이 KR 쪽으로 이렇게 당겨져 가는 움직임이 보였거든요. 그뿐만 아니고, 여기에 다른 로컬 스트럭처 체인지가 있는 부분이 관찰됐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기능에 관련이 있는지, 주변에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구조적으로 좀 더 자세히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표시 있는 부분, 여기가 L0 loop이라는 부분인데, 여기는 ATP 바인딩 사이트에 영향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 부분이었어요. ATP 바인딩 사이트 여기에 있는데, 쿼트릴 포에서는 여기에서는 ATP 바인더에서 직접적으로 컨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쿼트릴 포에서는 ATP 바인더에서 아예 멀어져 있는 상태가 보였고요. 좀 더 애니메이션으로 자세히 보면 여기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위에 있는 부분인데 ATP 바인더에 가까이인데 멤브레인으로 아예 올라가서 인서션 돼버리는 꽤 격한 구조적 변화가 보였고요. 그리고 하나는 리피드가 사이사이에 인터페이스에 끼워져 있었는데 아마도 이 로컬 스트럭처 칠 때문에 아마 리피드가 없어지는 게 다른 컴포넌트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피드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는 이제 L0는 라이간드 바인더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요. 리피드랑 이 스트럭처 체인지가 어떤 영향이 있냐면 인터페이스 여기 있는 TMD0라는 도메인이랑 ABC 코어라는 도메인이 얼마나 스테이블하게 인터랙션 하고 있는지 계산을 해봤더니 G 에너지를 계산해봤더니
대략 3배 정도 차이 나는 걸로. 그 리피드가 있고 그 프로펠러 폼일 때 대략 에너지적으로 대략 3배 정도 안정한 상태로 있는 걸로 보였고요. 이 말은 이 도메, 그러니까 커트럴 폼이 좀 더 불안정한 상태고, 그 말은 라이간드 바인딩 사이트를 상대적으로 덜 안정한 상태라는 거고요. 구조적으로 좀 더 자세히 봤더니 여기에 그 L0라는 부분이 여기 3가지 레지드가 있는데 다 어느 정도 컨택을 하고 있는데 커트럴 폼이 되면서 이 레지드가 아예 다 리어레인지 되면서 인터랙션에 관여하지 않는 걸로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인터페이스에서도 그렇고 드럭 바인딩 사이트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걸로 보였지만 어, 인터페이스 인터랙션이랑 좀 다르게 라이간드 바인딩은 대부분 어느 정도 보존돼 있었어요. 그 스트럭처 체인지가 큰 건 아니지만 바인딩 사이트 자체는 매우 유사하게 되어 있었어요. 약간의 차이만 보였는데 하지만 이 드롭 바인딩 사이트 그대로 있지만 아마도 이 스트럭처 체인지랑 스테빌리티 때문에 아마도 알려져 있기로는 드럭 센시티비티가 다르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마도 이 드럭 바인딩 사이트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럭처 스테빌리티 때문에 아마 드럭 센시티비티가 다를 걸로 예상한다고 저희가 리포트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했던 게 이제 드럭 센시티비티는 아마 L0도 그리고 인터페이스 때문에 다를 걸로, 그리고 피지올로지컬 프로퍼티는 아마 KR 채널의 CTD가 아예 사이로졸로기움이 내려가 있는 것 때문에 그럴 걸로, 그리고 쿼트르포 같은 드럭이랑 ATP가 있는 상태이지만 쿼트르폼이라는 새로운 폼이 보였다는 그거가 이제 이 베시클라 KTP의 채널의 특이한 점 중에 이제 세 가지였고요. 마지막 부분인데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전에는 다른 채널에서 리포트 되지 않은 그 룹 부분이 보였습니다. 여기 녹색 부분으로 있는 부분인데 보통 크라이엠에서도 그렇고 엑셀에서도 그렇고 플렉서블한 룹 리전은 잘 보이지 않는데 아마도 클래시피케이션을 많이 하고 그 컨포메이션 하나를 타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맵이 그 노이즈가 아주 높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커넥티비티가 보이는 맵으로 보여서 이 부분은 다른 ABC 트랜스포터한테도 매우 중요한 역할로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다른 ABC 트랜스포터에서는 반대쪽에 역할을 하고 있고요. 포스트 밸리데이션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채널 활성에 역할을 주냐 안 주냐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에 같은 대등한 부분이 다른 부분에 있다는 거 처음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저희가 궁금했던 건 이 도메인도 저희 KTP 채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처음으로 보여줬고 이제는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가 정말 궁금해서 자세히 봤습니다. 옆에서 보면 이렇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SUR에 ABC 코어에서 MBD1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옆에서 보이고 밑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 중요한 부분이 여기 가운데 부분에 글루타메일이랑 네거티브 차지 레지두가 15개 연속으로 있는 부분이 있는데 ED 도메인이라고 부르고요. 그 부분이 어떻게 인터랙션을 할지가 매우 궁금했는데 봤더니 이 근처 ED 도메인 근처에 파트리 차지된 레지두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인터랙션이 가능한데 어떻게 마그네슘 ADP가 있을 때 MBD 다이머라이제이션이 되고 안 되고가 되고 안 되고 이 ED 도메인이 어떻게 역할을 할까를 궁금해서 자세히 봤는데 몇 가지 가능성이 있었던 거는 이 ED 도메인이 아마 여기 마그네슘 ATP 바인딩 사이트가 여기에 있는데 워커 A 모티프라는 부분 여기 그리고 마그네슘 ATP 바인딩 사이트라는 부분인데 이게 매우 가깝게 돼 있어서 아마도 여기에 인터랙션을 하고 마그네슘 ATP가 여기에 바인딩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아닌가를 가설을 처음에 했고요. 그래서 마그네슘 ADP가 없을 때는 오토 인히비토리 역할을 할 걸로 예상하고 가장 연구하기 쉽고 해석이 어렵지만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엔드 시뮬레이션을 그대로 진행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같은 동일한 구조고 그 채널 위에서 보는 거고요. 이 빨간색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네거티브 차지 15개 있는 ED 도메인이고 여기가 워커 A라는 부분이 마그네슘 ADP 바인딩 사이트고요.
여기는 KIRN 도메인의 다른 파시티브 차지된 외지도입니다. 첫 번째는 마그네슘 ADP가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 몰레큘러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봤는데 예상했던 것처럼 아마 없을 때는 파지티브 차지에 여러 개 인터랙션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아마 여기 바인딩 사이트에 바인딩해서 마그네슘 ADP가 못 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렇게 몰레큘러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됐고요. 반대로 만약에 마그네슘 ADP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서 똑같이 진행해 봤습니다. 동일한 구조의 마그네슘 ADP만 다킹 해놓고 똑같은 시뮬레이션 진행했는데 초반에는 동일하게 여기 헤어가 동일 인터랙션 하다가 마그네슘 ADP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 워커의 인터랙션을 못하고 MBD2에 있는 다른 레지드랑 인터랙션을 하는 게 보였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KR에서는 분리되는 현상이 보였고요. 그래서 저희의 이제 해석은 스트럭처 체인지가 보였고 이제 마그네슘 ATP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ED 도메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였고요. 거기에 따라서 첫 번째는 서머리 메커니즘 모델로 저희가 퍼블리시한 거는 SUR 도메인이 많이 움직이고 프로펠러 폼 그리고 포트럴 폼으로 많이 움직이고 이게 동시에 시메트릭하게 대칭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쿼터포일로 가고 어떤 거는 프로펠러로 있고 이제 서로 영향을 어느 정도 줄 걸로 예상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마그네슘 ADP가 있으면 아마도 그 쿼터포일 폼에서 그 MBD1이랑 2랑 더 다이머즈 되게 좋은 컨포메이션으로 유도되면서 다이머가 되고 그게 이제 next SUR2B에 영향을 줘서 다 다이머리제이션 되고 채널이 액티베이션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메커니즘 모델을 제시했는데 좀 더 데이터가 필요하고 사실은 지금 데이터를 모아서 구조가 나오기 직전인데 저희 가설이 어느 정도 맞다는 걸 증명한 페이퍼가 아마 다음 페이퍼의 계획이 있고요. 서머리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 KTP 채널 전반적으로 역할을 볼 때 KIR 채널이랑 SUR 도메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드럭이 어떻게 바인딩하면 어셈블리가 스테이블하게 된다는 거랑 N터미널이 KIR 안에 인서션 돼서 어셈블리가 잘 되고 그 KIR에 얼마나 잘 스테이블하게 있냐에 따라서 그 드럭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그 연구 결과를 알려드렸고 다이내믹스에 대해서는 사이로돌릭 도메인이랑 SUR 도메인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리고 SUR이 어떻게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지 보여줘 그게 어떻게 라이간드 바인드 사이트에 영향을 주는지 집중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했고 지금까지는 KTP 채널이 라이간드 디펜던트 게이트 채널이라고 간단하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된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라이간드가 직접적으로 그 채널을 오픈 클로즈 한다기보다 라이간드가 제 생각에는 이 컨포메이션 그 이퀄리브리엄에 영향을 주고 이 컨포메이션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채널이 오픈되냐 클로즈 되냐라는 채널이 메커니즘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한 워드로 하면 라이간드 디펜던트가 아니고 컨포메이션 디펜던트 게이팅으로 갈 거라는 컨셉으로 여태까지 연구를 진행하고 그 가설 진행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또 완전 채널 게이팅이 오픈되는 것까지는 아직 연구가 진행된 바가 많이 없고 다른 그룹에서 퍼블리시한 거에서는 또 아직 미싱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오픈 채널 홈을 그 다른 그룹에서 퍼블리시하게 했는데 아직 그 결핍된 부분이 여러 개 있고요. 앞으로 아마 저희 그룹에서 지금 되고 있는 연구랑 더 연구를 좀 더 진행해서 완전히 채널이 어떻게 클로즈되고 오픈되고 SUR이 어떻게 역할을 조절하고가 완전히 밝혀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발표였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 여기 픽처가 저희 그룹을 보여주고요. 네, any question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